아니 거기는 게임 해가지고 돈 버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애들이 엄청 게임 하잖아. 카카오톡에서 게임하면 누가 벌어요? 카카오톡. 카카오톡 회사가 돈 벌죠? 네. 어떻게 돈을 벌어요? 걔네 내가 돈 내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야? 게임. 카카오톡 게임은 우리 카톡 안에 보면은 네. 카톡으로 하는 게임이 있죠. 뭐 구설 같은 거 모양 맞추는 거 이런 거. 그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무료죠. 카카오톡도 무료인데 대신에 이제 카카오톡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이모티콘 같은 거 있어요. 그림 같은 거 예쁜 거. 그래서 뭐 누가 글을 보내면 뭐 짝짝짝 뭐 축하합니다 콩글레이션 이런 것들을 무료로 주기도 하고 2,000원에 사기도 하고 그런 거 있어요. 이왕이면 이쁜 거를 보여줘야 상대방이 좋아하니까는 이제 그런 거를 장사를 하는 거지. 소품 장사. 그거 하나 만들어서 인터넷상에다가 올려놓으면 그래서 그걸 2,000원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저로 돈 버는 거잖아. 근데 저는 솔직히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런 걸 돈 주고 사본 적은 없어요.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누가 글을 썼어. 밴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밴드에다 글을 쓰면은 거기다 뭐 예쁜 것들을 꾸며요. 뭐 축하합니다. 뭐 환영해요. 그러면 그냥 환영해 누면 되지. 그걸 이왕이면 예쁘고 멋있는 걸 그러면 좋은데 그 2,000원 주고 사기가 좀 그래. 솔직히. 그래서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나라 이 산업 발전이 망할 거예요.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제법 많으니까 이제 이런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를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보여드릴게요. 앱이죠, 앱. 앱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 화면을 제가 껐어요, 아직은요.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그 아래 한글 쓰시죠, 아래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쓰시잖아요. 포토샵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응용 프로그램. 윈도우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컴에서 나온 아래 한글이나 한컴 타자 연습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프로그램, 근데 응용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 하거든요. 그 영어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걸 앞에 줄이면 APPL 뭐 이렇게 L이라고도 쓰고 APP만 줄여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어플이라고 발음하고 어플, 요거는 앱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앱. 본래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는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줄여서 앱이라고 하는 거죠. 앱. 그런데 이 앱은 무료, 유료 나눠지죠. 예를 들어 우리 포토샵 그럼 뭐 100만원, 한글 2014 이러면 뭐 39만 6천원, 가정용은 27,000원, 뭐 39,000원, 뭐 이런 식으로 유료가 있고 알약, 콤플레이어 이건 무료고. 네, 스마트폰은 환경이 작동 환경을 잘 보세요. 움직이는 환경이 무선이에요, 무선. 스마트폰에서 알람을 설정하고 알람을 설정한다 그러면 이거는 통신과는 무관해요. 그렇죠. 인터넷이 되든 안 되든 알람은 내가 맞출 수가 있는 거지. 또 무슨 기능이 있나? 핸드폰 안에 배경 그림을 설정한다든지 핸드폰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를 본다든지, 그래서 핸드폰 안에 찍혀있는 사진을 내가 착착착 찍은 걸 구경한다든지 하는 기능들은 어떨까요? 그거는 통신하고 무관하죠. 통신하고 무관해. 알람이라든지 또는 갤러리 사진 보는 거, 또 디카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디카 기능. 이런 것들은 통신하고는 무관하지만, 우리가 이제 카톡이라든지, 뭐 밴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통신과 관련이 아주 깊죠. 그것도 무선 통신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무선 통신을 하는 경우에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통신 비용이 없지만, 그렇죠? 와이파이가 아닌 일반적인 통신을 사용하게 되면 통신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이게 우리 데이터 통화료라고 하죠. 데이터 통화료. 그러니까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유무선 통화 무료. 그 다음에 문자 무료. 그 다음에 300MB 제공. 요즘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얼마냐? 29,900원. 이번에 이제 요금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300MB는 작은 거 아니에요? 응? 300MB는 제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29,900원? 제가 550메가 쓰는데요. 300메가 넘게 남았어요. 300메가 넘게 남았으니까는 250메가도 안 쓴 거죠. 550메가 저는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300메가 쓰면 돼요. 이런 거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화는 저는 이제 80분 무료예요. 80분. 그 다음에 문자는 무료. 근데 같은 통신사끼리는 무료고 다른 통신사끼리는 이제 돈을 내고 쓰는 건데, 요번에 새로 바뀐 거는 통신사 상관없이 다 통화는 무료고 핸드폰 무료고, 이제 핸드폰이 아닌 집전화를 하는 거는 요금을 또 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요금제가 비싼 거는 뭐 핸드폰으로 하든 뭐 집전화를 하든 국제전화 빼고 이런 거는 다 무료로 하고, 근데 그런 거는 요금이 한 달에 뭐 69,900원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존에 어떤 분이 35,000원 요금제를 썼나봐. 35,000원 요금제를 썼는데 잘 보셔야 돼요. 통화 80분, 문자 500개 무료, 그 다음에 500메가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바꾼 거잖아요. 요금을 유무선 통화 무료라 그래갖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카톡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이 양반이 문자로 주고받으면 괜찮은데 카톡으로 주고받는 습관이 있어. 근데 와이파이가 되면 무료로 쓰지만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500메가로 해결했단 말이야, 기존에. 근데 200메가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인터넷에 네이버에 가서 뭐를 보고 밴드에서 뭐 글을 남기고 카톡으로 뭐를 보내고 받고 했는데, 문제는 데이터 요금이 데이터 양이 줄어드는 바람에 얘는 이제 넘쳐. 얘는 뭐 쓸 일도 없지만 잘 쓰지도 않지만 얘가 이제 부족하니까 얘를 이제 초과해서 쓴 거죠. 500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요금이 이제 더블이 돼가지고 29,000원, 29,900원, 3만원만 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요금이 6만원, 7만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게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분은 카톡과 밴드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꼬맹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우리 애도 이제 고등학교 막내가
그 뭐 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요즘 광고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의무적으로 한대요, 학교에서. 안 할 수가 없대. 왜냐면 주제가 그거야. 근데 우리 애도 게임 좋아하는데 다행히도 미치지는 않았어요. 중독은 안 돼 있는데 그거를 안 하면은 대화를 못 끼니까 지도 하는데 설치는 해놓고 할 줄은 아니까 고수는 아니더라도 안 하더라 이거야. 관심 없는 게임이고 지금 좋아하는 게임 따로 있으니까. 대신에 안 하면은 안 되니까는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뭐 빠져서 하지는 않고. 그러면 이제 그 게임을 하다가 보면은요, 예를 들어 내가 전투 장면이 나와서 누구 상대편하고 결투를 해야 되는데 아이템이 부족한 거야. 그럼 아이템을 사야 돼. 그 요즘 광고에 보면 그걸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칼을 들고 막 싸워야 되는데 내 칼이 막 부러져. 그러니까 무슨 아이템을 사면 내 칼이 튼튼해지니까 저걸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이기잖아요. 그럼 상대편 아이템을 먹어. 그러면 그게 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템을 팔아요. 그러니까는 요즘은요 어떻게 하냐면 힘센 애들이 야 너 아이템 사. 나한테 보내. 돈 내놔. 이러진 않고 아이템 좀 보내. 이거야. 아이템 좀 보내. 그럼 나 돈 없는데 네가 이겨서 게임을 해갖고 고수가 되면 되잖아요. 그럼 공짜로도 아이템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막 달달달 볶으니까 돈 주고 사야지 뭐. 대신에 뭐라 그랬냐면 난 아이템이 있으면 달라 그런 거지 그걸 돈 주고 사서 보내라는 얘기는 안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빠져나갈 구멍 만들고 그렇게 이제 학교 폭력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통화가 이게 이제 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나 그거 500메가만 줘. 친구끼리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500메가밖에 안 쓰거든. 못 주니까 늘려야지. 늘려서 친구한테 주는 거야. 가족 간에도 줄 수도 있고 친구 간에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3기가다 이거야. 그럼 그 중에 500메가를 띄워서 친구를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친구는 이놈한테 얻어쓰고 저놈한테 얻어쓰고. 그러니까는 요금을 적게 내고도 풍족하게 쓰는 거지. 그게 요즘 학교 폭력이에요. 돈 뺏는 게 아니라 괜히 500원 내놔, 1000원 내놔, 주머니 있는 거 내놔 하다 걸리면 퇴학당하는데 데이터 좀 줘 그랬는데 이거 걸리면은 야 내가 이거를 돈 주고 사서 나한테 주라고 그러는데 너 혹시나 남는 거 있으면 주라고 한 거지 하고 발뺌을 한다 이거야. 아주 치사하게. 예. 하여튼 데이터 통화가 나가는 거는 무조건 무선 통신하는 경우에는 나가요. 그게 와이파이를 쓰면 괜찮지만 여기 서서울 호수공원에는 공공 와이파이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우리 강의실 같은 경우도 무선 인터넷을 하니까는 와이파이를 쓰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설악산 뭐 이런 데 가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을 갔을 때 중국에 가서 여행 가서 사진을 찍고 습관적으로 카톡을 한단 말이에요. 친구한테.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카톡으로 찍은 사진을 쫙 보내요. 한 3장 보내. 그럼 뭐가 오니까 야 이거 어디냐? 나 지금 중국에 와 있어. 그래? 어쩌고저 카톡으로 바빠요. 전화 걸면 국제전화 쓰는 거니까는 카톡으로 한단 말이야. 카톡이 공짜라고 하니까. 카톡 자체는 공짜지만 카톡을 운영하는 통신 환경은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달 요금이 한 60만원 나오죠. 카톡으로 사진 3장 보낸 거 중국에는 위성을 썼기 때문에 위성 사용료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데이터 켜야지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데이터를 끄고 가면 되는데 카톡을 하려고 보니까는 카톡이 공짜라고 생각하고 데이터를 쓴 거예요. 데이터는 어떤 개념인지 모르고 와이파이가 안 되면 데이터를 키면 된다는 거는 알아. 그게 돈이 어떻게 나가는 거는 모르고 카톡은 또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막 보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바가지를 쓰는 거죠. 중국에서 절대로 그거 안 깎아주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가면 풍족하게 쓰는 걸 아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진정서 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우리 애도 중국에 이제 그 연수 갔을 때 무조건 비행기 모드로 놔라.
비행기 모드로 놓고 사진만 찍어라. 사진 찍고 와서 호텔에 들어오니까 호텔에는 와이파이 제공해 주니까, 근데 학생이 120명이 갔으니까 단체로 나눠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다 새벽에 일어나더라 이거야 애들이. 그래갖고 처음에는 뭐 전화가 오고 카톡으로 전화가 왔어요. 보이스톡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으니까는 아빠 이제 한국 가면 할게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와서 비행기가 타고 이제 중국에서 한국 해역으로 넘어오잖아요. 근데 SK텔레콤이 가장 잘 터진대요. 예, 그래서 중국 가는 사람들은 SK텔레콤을 쓴다네요. 또 뭐 말로는. 근데 예를 들면 이거야. 이제 저쪽 중국 해역에서 대한민국 해역으로 넘어오면은 배에서 이제 와이파이가 지원이 되거나 와이파이가 안 되면 통신이 터질 거 아니야. 이제 일반 통신이 터지는데 배에는 SK텔레콤, LGU+, KT를 다 안테나를 달아놓고 쓰는데 SK텔레콤 쓰는 사람이 통화를 먼저 하더라 이거야. KT나 U+ 쓰는 사람은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SK텔레콤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또 한 소리 했나 보지. 중국 가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선원들은 다 SK텔레콤 쓰는다 뭐 어쩌고 저쩌고. 지도 SK텔레콤 쓰니까 뭐 기분이 좋았나 보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배에서는 또 와이파이는 제공을 안 해주니까. 하여튼 그래갖고 아빠 나 여기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뭐 인천에 왔냐 했더니 아니야 나 지금 배에서 타고 오는 중인데 근데 통화가 되냐 했더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보이스톡을 해보니까는요 안 터져요. 와이파이 상으로 통화를 해봤는데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카이프라는 거래요. 스카이프. 이건 또 회원 가입해야 되고 복잡해요. 스카이프라는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인터넷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무료로 국제전화도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카이프 회원에 가입을 해서 그 회원을 호출하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대화하듯이. 근데 전화도 돼.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갖고 와이파이 상에서 쓰면 되죠. 데이터로 쓰면 데이터 통화가 나가니까 데이터 요금이 나가니까 와이파이 상에서 해보니까는 또 끊기는 거 없고요. 혼선 잡음 생기는 거 없고요. 깨끗하더라고. 그럼 상대방도 여기에 가입돼 있어요? 그렇죠. 둘 다 가입을 해서 둘을 호출해야지 하나가 얘를. 그리고요 이 PC상에서는 회원이 10명이면 한 사람이 9명을 호출을 해. 그러면 10명이 동시에 떠드는 거야. 스피커 틀어놓고 마이크 하나 달아놓고 서울은 어때요? 그러면 서울은 어쩌고, 미국은요? 그럼 미국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동시에 그냥 같이 얘기하는 거야. 막 서로 회의해도 되는 거죠. 시각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시각장애인들은 이 사람 저 사람 호출하기 부르기 힘드니까는 회원들을 한꺼번에 호출해갖고 그 사람이 동시에 다 한 공간에 모여서 단체 대화방을 하는 게 아니라 단체 전화방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여기다 쿠폰을 사서 그냥 전화를 해도 되죠. 국제전화를 해도 되는데 저렴하게. 일반 국제전화보단 저렴하게. 근데 저 상대편이 둘 다 회원에 가입되어 있으면 돈을 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구들도 있어요. 대화하는 기구예요, 이게. 여러 가지, 전화기죠, 전화기, 흔히 말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아요. 없는 게 없다고, 사실은.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83쪽에 보시면 카카오 스토리라고 되어 있는데 카카오 스토리는 이렇게 합니다. 카카오 스토리 점 스토리.kakao.com. 그럼 제가 여기다가 카카오톡은 핸드폰을 갖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원 가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상대편 전화번호가 필요해요. 전화번호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로 가입을 해놓고 나서 그 사람의 아이디를 일반 아이디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화번호로 하지 않고 처음에 인증을 받고 나서는 탈퇴를 해버리면 또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정을 바꾼단 말이에요. 네이버 전자우편 주소처럼 네이버 아이디처럼 아이디를 발급받아 가지고 쓰면 돼요. 그럼 카카오 스토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제가 쓴 글도 있고 저희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친구들이 쓴 글이 어디 있다? 여기 다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기 또 뭐 최근에 이분이 또 생일이라 그러고 이분이 생일이라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왔네요. 그렇죠? 예. 이분이 생일이라 그러고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니까 이건 보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분은 또 친구인데 이렇게 지방에서 이렇게 이 꽃을 찍은 거를 올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꽃도 올라와 있고 찍고 많은 사진들을 보내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는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 간단한 블로그 같은 거예요. 간단한 블로그.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페이스북 그 다음에 트위터 뭐 이러한 간단하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주고받고 자기가 일상에 있었던 사진들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SNS라고 부르죠.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우리말로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그냥 SNS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SNS의 종류에는 뭐 트위터라는 것도 있고 페이스북이라는 것도 있고 밴드라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카카오 스토리라는 것도 있고 흔히 말하는 블로그도 SNS고 카페도 SNS예요. 서로 나 혼자 비밀글 써가지고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내 쓴 글을 남들도 보고 그 사람 글을 나도 보고 서로 이렇게 그래서 뭐 대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다 SNS라고 부르는데 이제 카카오라는 그 프로그램을 카카오톡이라는 거는 서로 두 사람만의 대화를 하거나 또는 그룹별로 대화만 하는 거였는데 카카오 스토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내 일상적인 생각을 쫙 적어 놓으면은 나하고 친구가 되던 친구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무 때나 와가지고 와서 구경하고 가더라 이거지. 그게 이제 카카오 스토리라고 하는 서비스가 생긴 거예요. 카톡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면 돼. 카톡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죠.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은 쓰시잖아요. 카카오 스토리를 하시려면 카카오톡을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 회원 가입해서 그거 갖고 로그인을 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카카오 스토리도 그냥 로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톡은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PC에서 사용할 때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카카오 스토리는 웹에 접속해서 웹이라는 건 인터넷이에요. 웹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하면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밴드 해보셨어요? 밴드도 그냥 스마트폰은 다 앱을 까는 거잖아요. 앱을 설치하는 건데 PC에서 밴드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밴드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웹에서 접속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먼저 한번 보세요. 여기 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밴드에 로그인을 하는데 네이버로 가입을 해서 로그인 할 수도 있고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페이스북으로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뭐 사용하면 돼요. 그럼 제가 이제 네이버에 아이디가 있으니까 이게 맞나 모르겠다. 스펠이 틀렸다. 아, 틀렸다. 이게 네이버로 로그인하는 거니까 네이버 주소를 쓰는 거죠. 네이버 아이디하고 네이버 패스워드. 그럼 내가 가입한 밴드가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거는 제가 운영하는 서당 밴드고, 그 다음에 이건 엑셀을 공부하자고 하는 밴드고, 뭐 여기 동문들, 중학교, 초등학교 뭐 이런 동문들 밴드가 있고, 우리 선생님 밴드가 있고, 또 무슨 이렇게 밴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애 다니는 학교 학부모 밴드도 있고. 그럼 이런 밴드에서 올라온 글을 여기서 봐도 되고, 여기다 직접 글을 써도 되고, 그럼 컴퓨터 상에 있는 파일을 올릴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서 밴드 하려면 스마트폰에 있는 자료를 써야 되는데, 아니면 엔드라이브에다 올려놓거나 써야 되는데, 컴퓨터에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사진도 있고 정보가 있으니까 이 정보를 직접 찾아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게시를 누르면 올라가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올리면 PC에서도 보이고 스마트폰에서 보이고 다 보이는 거죠. 카카오 스토리도 똑같이 로그인을 하면은 여기에서 내가 글을 쓸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카카오톡은 PC에서 사용하려면 카카오톡 전용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걸 설치를 해야 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PC상에 있는 자료를 꺼내 쓸 수는 있죠. 카카오톡이요. 보여드리죠. 카카오톡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이 여기 있다면 카카오톡이라는 회사로 들어가서 카카오톡이 있는데 여기 다운로드라고 있잖아요. 요 대화를 하는 요거 프로그램은 여기 이거는 모바일 버전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PC 버전은 이제 요거를 쓰는 거죠. 우리는 윈도우를 쓰는 거니까 이제 맥은 요거를 쓰는 거고, 이거를 연결해서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러면 별도의 창이 하나 뜬단 말이야. 여기에 요런 창 같은 게 하나 떠. 이렇게 뭐 조그만 게 하나 뜬다고 이렇게 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로그인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카카오톡 대화가 이제 핸드폰에도 작동이 되지만 컴퓨터상에서 뜨니까 직원들이 카카오톡 왔다 그래서 핸드폰 들고 막 만지작거리면 다들 싫어해요. 근데 얘는 어차피 업무용 프로그램이니까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노는 수다 떠는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화면 여기다가 이렇게 틀어놓고 작업하는 거는 허용을 보통 하더라고. 다른 우리 여기 직원들도 그렇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상에서 핸드폰은 이제 가방에 넣어놓고 사무실에서는 PC를 하고, 예. 지하철에서는 이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친구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하고요 자료를 보내고 받을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카톡으로 해요. 카톡으로. 왜냐면 문자를 보내게 되면 문자가 무료는 50개를 써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50개를 벗어나면 문자 하나 보낼 때 30원씩 나가거든요. 근데 여긴 와이파이 되잖아요. 와이파이 상에서는 카톡은 무료라고 했으니까 통신이
그래갖고 선생님들한테 직원들한테 여러 명한테 한꺼번에 보내면 돈이 덜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카카오톡을 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누군가가 질문이 왔잖아. 이번에 강의는 어떻게 되나요? 뭐 그 다음에 뭐 이 질문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하고 오면 카톡으로 답변해줘도 되고 문자로 보내도 되지. 근데 문자는 보내는 사람이 돈을 내는 거지 받는 사람은 돈을 안 내거든요. 근데 카톡은요, 보내는 사람이 보내는데 받는 사람이 와이파이 상에서 받으면 무료로 받는 거지만 지리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받으면 돈을 내고 받는 거예요. 데이터로 나가는 거니까. 근데 문자는, 전화는 보낸 놈만 돈을 낸단 말이야. 거는 사람만. 어떻게 보면 또 그게 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편을 잘 배려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쓰시는 게 좋겠지. 무조건 뭐 밴드만 한다, 카톡만 한다는 게 아니라. 88페이지. 여러분 전자우편을 어떻게 합니까? 전자우편을 PC에서 합니까? 스마트폰에서 합니까? 근데 급하면 지하철에서도 해야 되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호텔에 묵었단 말이야. 호텔에 묵으면 호텔에 컴퓨터를 제공해주면 그 컴퓨터를 가지고 쓰면 되는데, 그게 제공하지 않으면 내 핸드폰 갖고 써야지. 내 노트북 갖고 써야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아, 이러면 노트북이 인터넷을 해야 되는데 와이파이가 안 되면 어떻게 연결해요? 노트북에 와이파이가 지원이 안 돼. 호텔에 갔더니, 어? 그러면 핸드폰 갖고는 와이파이가 안 되면 데이터 통화를 하면 데이터 요금을 쓰면 되잖아요. 그럼 노트북은 어떻게 하냐고. 유선도 안 돼. 와이파이 무선도 안 돼. 그럼 노트북으로 어떻게 통신을 하냐고. 핸드폰 핫스팟 켜가지고 데이터. 얘를 그렇죠. 핫스팟을 연결해서 얘를 와이파이 기계로 돌리면 되죠. 얘를 와이파이 기계로 돌리면 5대까지, 일반적으로 5대까지 와이파이를 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노트북 컴퓨터에 와이파이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쓰면 되는 거죠. 대신에 얘가 빨리 달아줘. 얘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오래된 노트북에는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 지원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유선만 된단 말이에요. 유선만. 무선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 노트북을 바꾸면 되겠지, 새 거로. 근데 당장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USB 케이블 꽂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로 꽂아요, 그 노트북에다가. 그리고 이 노트북을 무선 인터넷을 연결시켜 가지고 노트북에다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좀 어렵죠? 한 번도 안 해봤어. 할 필요가 없죠. 요즘 노트북들은 와이파이가 다 되니까. 제가 갖고 다니는 태블릿은 와이파이가 지원이 되는데, 얘는 SK텔레콤이든 지하철에 있는 와이파이는요, 내가 요금을 내잖아요. 한 달에 얼마씩. 그래서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응? 지하철에서 안 터지는 때도. 지하철이 안 터지는 데도 있죠. 지하철에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DMB라는 거 있잖아요. DMB 영화 드라마 TV 연결하는 거. 근데 오목교역에서 한 절반 지나고 나서 목동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DMB가 안 돼요. 그리고 목동역 밖으로 나가면 DMB가 돼. 그러니까 거기가 아주 그냥 안 좋은 동네야. 있더라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DMB로 이제 그러면 뭐 이런 거 TV 보다가 갑자기 뚝 연결이 끊어진 그 목동역에서 오목교역 가는 그 사이, 거기가 그런 거야. 그러면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죠. 와이파이가 SK텔레콤, 저는 SK텔레콤을 쓰는데 목동역에서 예를 들어서
방화역을 간다 이거야. 그러면 가다가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쓰면 되고, 안 되면 그냥 데이터를 쓰다가 또 되면 쓰면 되는데, 일반 태블릿이라고 있잖아요. 태블릿. 그 노트북도 와이파이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그 노트북을 들고 지하철을 타면은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느냐? SK텔레콤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SK텔레콤 통신 요금을 내고 있으니까 서비스를 해주는 거지. 그럼 SK텔레콤 사용자 요금 내는 사람이 LG U 플러스 와이파이를 꺼내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못 써요. 자동으로 인증을 받거든. 너 U 플러스야? 그럼 나 U 플러스다. 아이디가 뭔데? 패스워드가 뭔데? 없잖아요. 안 맞잖아. 그러니까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나 SK텔레콤 요금을 쓰는 사람이니까 SK텔레콤, SKT 와이파이를 쓰는 거고, U 플러스 사용자는 U 플러스 와이파이를 쓰는 거고 하는 거예요. 다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있는 서울 와이파이라 그래서 서울 호수공원에는 뭐 노트북 쓰는 사람도 와이파이를 쓸 수가 있고 다 쓸 수는 있죠. 대신에 빠르지는 않아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을 쓰는데 태블릿은 와이파이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지하철에 있는 와이파이는 못 쓰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폰보다는 화면이 크니까 그거로 뭐를 봐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아까 말씀대로 얘를 핫스팟을 연결해서 얘를 와이파이 기계로 돌리는 거지. 주머니에 넣고 그러면 요 와이파이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와이파이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스마트폰은 와이파이를 못 쓰죠. 스마트폰은 와이파이를 쓰는 게 아니지. 데이터 요금을 써야지. 데이터 요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데이터 요금을 꺼내 써서 절로 나가는 거지. 그 무료 용량 범위 내에서. 안 그러면 와이파이 공짜를 땡겨가지고 와이파이로 중계를 해주면 못할 게 어디 있어. 다 공짜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와이파이 기능이 차단돼요. 핫스팟을 쓰면. 그러면 일반 데이터 통화가 연결이 되면서 그걸 가지고 5명까지, 5대까지 지원이 되니까 만약에 한 사람당 100을 쓰면 합이 500이 나가는 거죠. 뭐. 그렇죠. 데이터가 500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5명이 꺼내 쓴다 그러면 100을 5번 쓰면 500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스마트폰에 접속을 누가 한단 말이에요. 제 태블릿으로. 그러면 스마트폰에 요 무슨 기기가 떴는데 이거 허용할래? 오케이 해야 연결이 되고. 근데 어떤 놈이 들어와서 나도 쓸게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취소. 넌 쓰지 마 이거지. 아무나 다 오케이 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내 돈 나가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간혹은 해요. 태블릿을 갖고 어디 나갔을 때. 예, 왜냐면 화면이 작아서 스마트폰이 불편할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 뭐 이제 큰 거, 용량 큰 거, 화면 큰 거를 가져가서 그거로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쓰는 거죠. 지금 88페이지 보면 이제 전자우편 계정을 추가하는 건데 이건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계정을 여러 개를 쓰는데 와이파이가 아니라 그 트위터를 쓰면 트위터 계정이 붙고 페이스북을 쓰면 페이스북 계정이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구글 계정으로 작동이 된다 이거죠. 구글 계정이 없으면 스마트폰은 못 씁니다.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거 외에는 전화 문자는 통신사 거잖아요. 통신사 거.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보내고 받고 하는 거는 전화기 기능이잖아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사진 찍은 거를 문자로 보낼 수도 있고 문자를 받은 거를 가지고 밴드로 옮길 수도 있고 하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을 하거나 어떤 거를 사용하려면 구글 계정을 물어요. 구글 계정을 못 맞추면 없으면 못 쓰는 거고 가입하면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말고 네이버 앱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이버에다가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로그인하면
네이버 계정이 연결이 되는 거고, 연동이 되고, 다른 말로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다음. 그러면 이제 다음 계정이 연동이 되겠지 뭐. 그런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페이스북 있잖아요, 페이스북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을 하면은 페이스북 계정도 연동이 되는데, 문제는 페이스북을 설치하니까는, 문제가 뭐냐면, 설치하면, 주소록 있잖아요, 주소록.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페이스북 친구 주소록이에요. 페이스북 친구 주소록이 스마트폰, 기기죠, 기기. 내가 사용하는 이 기기, 스마트폰의 주소록과 연동을 해요. 우리가 네이버에 앱을 깔면은 네이버에도 친구들이 있잖아요. 연락처가 있고. 그거는 내 기본적인 주소라고 연동이 안 되는데, 페이스북을 깔면은 주소록 있지 않습니까? 주소록 앱을 보면은요, 연락처 앱을 보면은 페이스북 친구들 것도 다 들어가. 자동으로 기본이 들어가요. 그럼 이제 빼려면 어떻게 빼느냐? 아이, 지랄 맞아. 근데 그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친구 같으면 괜찮은데, 막말로 개인적인 친구라면 스마트폰 안에도 주소록이 있겠지. 그들 연락처가 있겠지. 근데 페이스북 친구 5,000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 한 4,500명, 4,800명은 그냥 객들이란 말이야. 얼굴 보지도 않는다. 이름만 알고 그 사람이 무슨 글을 썼다고 친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 목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얼굴 쳐다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핸드폰이 지저분해지더라고.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을 앱을 설치하지 않고요. 페이스북 웹으로 들어가죠. 웹. 인터넷으로 들어가죠. 페이스북 주소가 있잖아요. www.facebook.com 이렇게. 그래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보면은 친구들 다 보이잖아요. 그대로. 그러면 그거는 앱이 아니라 웹. 인터넷으로 접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주소록이 연동되거나 이런 것도 없고 편하죠. 안 들어가서 이제 글 보고. 그러니까는 앱을 설치하는 거하고 웹으로 접속한 인터넷 접속으로 하는 거하고 어차피 화면은 똑같아요. 똑같이 다 내용은 보이는데 앱을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버리면 친구들 연락처 주소록이 이 스마트폰에 있는 주소록하고 다 섞여버려요. 엉켜버려요. 그 다음에 구글도 보면 주소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구글. 그 주소록하고 내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 주소록하고 섞여. 엉겨버려. 카톡도 그랬어요. 카톡도 주소록이 막 엉켜버렸다고.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카톡을 안 했었어요. 지금은 연락처에 카톡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카톡이 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쓰지만 아직 초창기에는 좀 불편한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앱을 이용해서 써야 될 거는 앱을 쓰고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웹으로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앱 중에서 네이버 앱을 깔면 네이버가 나오고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주소에다가 내가 뭐 다음을 쳐도 되고 어디를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웹이라고 하는 건 인터넷이고 앱은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불편한 것도 있고 편한 것도 있고. 근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앱을 설치하지 않고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89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전자우편을 써야 되는데, 당신 사용하시는 전자우편이 뭐가 있습니까? 네이트도 씁니까? 네이버도 씁니까? 다음도 씁니까? 지메일도 씁니까? 야후도 씁니까? 쓰는 걸 물어봐서 나는 다음을 쓴다. 그럼 다음에 아이디 쓰고 비밀번호 치면은 다음에 있는 전자우편이 내 스마트폰으로도 열린다 이거지. 근데 이게 귀찮은 게 뭐냐면요, 띵동 뭐 문자 전화 왔어요. 그 전자우편이 왔어요. 그것도 환경 설정에 가서 알리지 마라 그러면 되는데, 스마트폰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그때 받아보려고 쓰는 거잖아. 얘를 받아놨는데 오긴 뭐 온 거 같은데 알림을 안 해주면 내가 굳이 들어가 봐야 되잖아. 그러지 않으려고 자동으로 알림을 해주는 거잖아. 자동 알림을. 그러니까 그게 또 귀찮아. 띵동띵동 하는 게 그것도 시끄럽고. 그래서 저는 PC에서 해야 되는 업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 전자우편 업무는 스마트폰으로 안 해요. 급한 일로 전화가 와서 선생님 제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전자편을 뭘 보냈으니까 꼭 한번 보세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접속을 해보는데 그렇지 않은 거라면 어차피 집에 가면 되고 쉬는 시간에 컴퓨터로 전자편 열어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잘 안 하는 편이다는 거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이제 우리 콜택시 부르는 거. 콜택시 부르는 걸 좀. 카카오 택시라든지 T맵 택시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제가 사용을 해봤더니 되게 편해요. 콜 딱 부르면은요 10초면 와요. 참 1분 후에 2분 후에 도착합니다. 딱 와요. 그리고 내가 거절할 수도 있어. 거절할 수 수도 있어요? 불렀는데? 네. 왜냐면 제가 인천을 가요. 인천을 가는데 인천 택시를 타야 좋아요. 아니에요. 서울 택시 타면 경계 구간 넘어가 버리면 20% 추가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저기 서울 고속도로 쪽에서 인천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입구에서 콜을 하면은 서울 택시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서울 구간은 뭐 한 기본 요금밖에 안 내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방 요금을 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절을 하면 된다고. 근데 인천 택시가 오케이 하고 받아주면은 추가 요금 안 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택시 번호, 택시 기사 이름, 연락처가 다 떠요. 그러니까는 괜찮겠지. 아무래도 그 사람 정보가 남아 있으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애들 딸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안심 택시라 그래서 뒷자리에 보면 이렇게 연락처 연결하는 것도 있어요. 거기다가 NFC 기능으로 찍으면은 이 택시는 차량 번호가 몇 번이고 뭐 개인 택시인지 회사 택시인지 기사 이름이 뭐고 몇 시에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그 GPS 기능 설정해 놓고 찍으면은 어느 위치에서 승차를 했고 다 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그런 기능이 있어 갖고 신용카드 중에 뭐가 있냐면요 택시를 타자마자 결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신용카드를 갖고 우리 결제하지 않습니까? 내릴 때 결제하는 게 아니고요 타고 나서 결제하는 거예요. 타고 나서 찍어요. 얼마인지 모르지 당연히. 찍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 바이어가 왔는데 이 사람이 택시를 태워서 보내야 되는데 돈을 들이자니 그렇고 그건 제 카드로 찍는 거예요. 예. 그러면 택시비를 대신 찍어준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톨게이트비를 내던 어떻게 하든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저쪽에 가서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오케이 승인하면은 그때 제가 이제 카드가 결제가 돼 나가는 거지. 예. 그런데 그 서비스를 하면 이점이 뭐냐면 몇 시 몇 분에 차를 탔다. 그리고 몇 시 몇 분에 차를 내렸다. 이게 떠요. 근데 마지막에 결제할 때 찍으면 그냥 계산만 되는 거잖아요. 언제 탔는지 모르고. 그러니까는 처음에 찍었죠. 그때는 돈이 안 나가는 거고요. 승인만 받아오는 거예요. 승인만. 그리고 이제 저쪽에 가서 돈을 이제 그 사람이 내릴 때 예를 들어서 뭐 터널비가 500원 추가됐습니다. 그럼 500원 추가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제하세요라고 딱 하면 결제 버튼 누르면 그때 이제 후 승인이 돼, 후 결제가 돼서 띠릭하고 내릴 때 이제 돈이 찍혀 나가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카드가 따로 있다. 아니요, 일반 카드 다 돼요. 다 돼요? 다 돼요. 신용카드 수도 있고 뭐 5만 원 날 수도 있고. 그렇죠. 많이 나면 많이는 내릴 때 찍히는 거지. 신용카드가 다 돼요. 근데 이 기사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먼저 찍으면 난리를 치는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보셔. 왜 그걸 갖고 뭐라 그랬더니 손님 먼저 찍는 게 어딨냐고 내릴 때 찍어야지 했더니 그 사람은 모르는 거야. 기사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기사님 모르시나 봐요. 먼저 찍으면 먼저 찍어도 되죠. 했더니 어떤 분은 그런 것도 있습니까? 묻는 사람도 있는데 막 화를 내는 기사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맞다. 저도 그거 먼저 찍고 내릴 때 이렇게 뭐 내릴 때는 안 찍으면 되지. 그냥 나가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나갔는데 10,000원을 플러스해서 눌러버리면 10,000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때는 대신에 찍는 거 보고 나와야지. 기사가 마무리까지 기사가 이제 하는 찍는 거는 거구나. 마지막에 이제 지불 버튼을 누를 때 톨게이트 비용도 있고 그거는 손님이 내주는 거잖아요. 터널 통행료 같은 것도 손님이 내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2,000원 더 추가됐네요. 그럼 2,000원 추가하고 일반적으로 카드를 찍는데 얘는 먼저 승인을 걸었으니까 그러면 2,000원 더 추가된 거 확인했어요. 그럼 결산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확인 버튼 마저 누른다고 그럼 그때 띠릭하고 찍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눌러줘야 돼. 그러니까 제가 카드를 갖고 있어도 그때 여기 띠릭하고 카드가 결제됐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먼저 찍으면 몇 시 몇 분에 차를 탔습니다. 어느 차량에서 탔다. 그 다음에 내릴 때 그 사람이 이제 결산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결제가 될 때 몇 시 몇 분에 하차에 했습니다 하고 그게 떠요. 그런 정보가 그냥 우리 카드로 된다는 게 신기하네. 일반 카드가.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얼마입니다 하고 찍은 거는 요것만 결산하는 거고 미리 찍는 거는 이제 위치까지 시간까지 나오고 차량 번호까지 다 나오고. 진짜 탈 때 찍는 거하고 나갈 때 그런 찍는 거하고 똑같네. 근데 이제 신용카드는 나갈 때는 안 찍고 그러게. 탈 때만 찍는 거지. 찍고 이제 그게 뭐냐면 손님을 이렇게 모셔고 보내드릴 때 쓴 그런 것처럼. 그렇죠. 좋네요. 근데 이제 그게 기사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러다가 이 카드 단말기가 고장이 나거나 오동작을 하면 그렇죠. 못 받는 거죠. 이 손님이 돈을 내야 되잖아. 저야 뭐 제 거라 했으니까 상관없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손님을 모셔달라고 보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내고 나와야 되고. 그러면 나는 돈 안 낸다 그럴 거 아니야. 그 손님 같으면. 저 사람한테 받아가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지. 그런 기능은 다 있어요. 제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무슨 작업을 하는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길 안내에 가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좀 할게요. 먼저 카카오 택시라는 걸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카카오 택시를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카카오 택시라는 걸 사용하려면은 먼저 위치를 켜요. 위치를. 그러면 요 위치를 요 스마트폰 요 위에 상단에 보면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GPS 기능. 얘를 이제 켰단 말이에요. 이제 켜고 그럼 이제 여기 서부 여성발전소 수영장이라고 돼 있네요. 그럼 수영장이라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는 제가 이걸 한번 닫아버리고 당시 여기다가 서부 여성 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서부 여성 발전센터 이렇게 이제 여기서 출발합니다 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쳤어요. 이제 목적지는 어딜 간다고 해볼까? 어디 간다고 해볼까요? 서울대학교를 간다고 해볼게요. 서울대학교를 가겠다고 제가 이제 선택을 했어요. 관악 캠퍼스겠죠? 예, 여기 도착한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대략 38분 걸린다고 나왔는데 호출을 누르면은 저쪽에서 떠요. 지금 누르기가 좀 애매한데, 그렇죠? 누르면 올 거 아니에요. 네, 누르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뭐 취소를 하면 되겠지만은 애꿎게 그 사람들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호출을 딱 누르면 아마도 10초 이내에 띠릭하고 뭐가 올 거예요. 제 경험상. 답을 온다고. 네, 다음 차량이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거 하고. 그러니까 누가 호출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뭐라고 오느냐? 2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가 전화를 걸어요.
서부여성발전센터 앞에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왜 그렇다 아니면 길 건너편에 있다. 위치를 정확히 알려줘야 되겠죠. 아니면 뭐 그쪽에 그러면 차량 번호가 일단 떠요. 기사 이름하고. 그러면 차량 번호하고 그게 이제 소나타면 소나타하고 뜨니까 어느 차가 오는지 택시가 오면 딱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는 차 하면 되겠지. 예. 그렇게 해서 여기서 호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승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인천을 간다 이거야. 인천에 에버랜드를 간다 이거야. 가족들을 하고 에버랜드를 가는데 짐이 좀 있어서 대중교통으로 가기 뭐하니까는 이제 택시를 타고 간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서울차가 오면 이제 애먹는 거죠. 그럼 서울 무슨 차가 호출을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취소.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차 안 받겠다 이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쪽 방향으로 가는 차가 때마침 콜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차가 올 때까지 취소하면 돼요. 그럼 계속 다른 차가 호출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그 차 타고 가면 이게 카카오 택시가 회사 택시도 있고요, 개인 택시도 있고요, 많아요. 그러니까는 카카오 택시는 택시 기사한테 프로그램을 깔면 되죠. 택시 기사용 앱을 깔면 되고, 그 택시 기사는 자기 핸드폰에 깔려 있어야지. 그래요. 우리는 승객용 각 프로그램을 까는 거고, 승객용. 볼게요. 다르죠. 네,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제가 이제 커널 여기서 보여드릴까? 여기에서 스마트폰 자체에서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요. 여기다가 제가 지금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카카오 택시라고 있네. 택시 밑에 카카오 택시를 호출하면 그러면 기사용이 있고 승객용이 있단 말이에요. 따로 있구나. 그럼 만약에 기사가 또 택시를 호출해서 타고 다닐 때는 둘 다 깔아서 써야 되겠지. 기사도 승객을 써야 될 때는 자기가 승객이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만약 기사용을 쓰면은 이제 거기에 택시 번호가 뭐고 뭐 택시 이제 운전자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등록을 해야 되겠지. 예.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깔면은 업체에서는 이거를 까는 거고, 업체에서는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승객용이에요. 맨 위에 거 누르면 되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사용 말고. 예. 기사용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치하면은 깔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오늘 설치한 것 중에 예, 티맵 택시도 있어요. 티맵 택시도. 그러니까 티맵은 SK텔레콤에서 하는 거잖아요. 티맵 택시는 안 써봐서 제가 모르겠고요. 카카오 택시는 써봤는데 좋더라고. 여기도 이제 티맵 택시를 이제 만약에 제가 하고 승차 위치가 신월동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현위치에서 택시를 부르라는데 목적지를 얘기는 안 했죠. 여기 지금 안심기가 설정하는 것도 있네. 안심기가 설정하는 거. 승하차 자동 알림이라는 기능도 있어요. 여기 승하차. 그래서 보호자를 밑에 보호자 등록하는 게 있다. 밑에 보호자 등록. 보호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호자가 법적 보호자인지는 모르죠. 저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마누라니까 마누라로 이제 등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택시를 타거나 그러면 핸드폰에 서방이 택시 탔네 하고 다 뜨겠지.
그러면 이제 애들은 또 저한테 하든지 엄마한테 보호자로 설정을 해놓으면 등록을 해면 되지. 핸드폰 사용자 중에 가족끼리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 티맵 택시로 택시를 이제 탔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케이 뭐 몇 시에 뭐 차를 탔습니다. 차량 번호는 몇 번이고 무슨 뭐 기사 이름은 뭐고 뜨겠지. 예.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택시를 부르게 되면은 그럼 이제 물어보겠다. 어디 가시는데요? 어디 가시는데요? 인천 갑시다. 저 인천은 못 가는데요. 에이씨, 그럼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불편한데? 이건 불편한 것 같아. 근데 카카오 택시는 승차 위치, 도착지 위치를 정해놓고 타니까는 그 도착지에 갈 사람이 알아서 콜을 받을 거란 말이야. 예.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거를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자 위치를 지금은 안 한단 말이야. 아까 연습도 해본 거니까. 그럼 꺼야 돼. 나는 위치 내비게이션 기능을 GPS 기능을 안 쓰는데 얘를 켜놓으면 얘가 자꾸만 찾아요. 내 위치가 어딘가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아, 요놈은 어디 있었네, 어디 있네 하고 위치를 찾는다고. 그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꺼야 되고. 화면 회전은 DMB를 본다든지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가로 회전을 돌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럴 때는 자동 화면 회전을 해주면 좋은데 그냥 얘를 그냥 쓰지도 않는데 회전을 시켜놓으면은 스마트폰을 이게 돌릴 때마다 가로 세로를 지가 알아서 맞춰서 회전을 시켜줘야 되니까 배터리가 또 빨리 닳고요. 블루투스를 쓰지도 않는데 블루투스를 켜놓으면 그렇죠.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 스마트 스테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화면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눈으로. 제가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화면이 안 꺼져. 요 카메라가 내 눈을 봐. 그래서 이놈이 뒤돌아서 딴짓하고 있는지 딴짓하면 화면이 꺼지는데 내가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얘를. 그 중간에 화면이 시간 되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화면을 두들겨 갖고 열어와야 되는데 귀찮거든요. 그럴 때는 얘가 이상 없이 계속 켜주는 거지. 그런데 안 쓴단 말이야. 평상시에 잘. 책을 읽거나 인터넷 기사거리 볼 때는 얘를 해주면 좋고 안 할 거라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에서는 와이파이를 켜놓으면 무료 인터넷이 되죠. 근데 내가 버스 타고 갈 거란 말이야. 근데 버스 안에는 와이파이가 안 되잖아요. 그럼 꺼야 돼. 얘를 꺼야 된다고. 그런데 얘를 계속 켜놓잖아요. 화면이 멈췄나? 화면이 멈춰버렸네. 예. 와이파이를 내가 쓰지도 않는데 계속 켜놓으면, 와이파이가 되지도 않는 지역에서 와이파이를 계속 켜놓으면은 와이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 테스트 하거든요. 계속 테스트 한다고. 그러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빨리 닳는다고. 오히려 와이파이를 껐다 켰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에서는 켜야 되고,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에 하면 꺼야 돼. 안 그러면 와이파이를 찾는다고, 얘가. 저는 거꾸로 데이터. 저도 거꾸로 와이파이를 네. 해놓고 계속 너무 데이터를 껐다 잘하니까. 켰다 했는데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서는 데이터 켜고 되는 데서는 데이터를 끄고. 데이터를 켜놓으면 그냥 막 뭐라 그러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아니 나도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는 이 와이파이는 켜놓고 네. 와이파이가 되는 데서는 와이파이가 작동이 되니까 쓰면 되고,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데이터 통화 요금이 나가니까는 데이터를 껐다 켰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건데 배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여기는 데이터 네트워크를 껐다 켰다 하는 거는 통화 요금 문제고, 네. 얘를 켜놓으면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안 되는 지역에서는 데이터 요금이 나가니까는 통신 요금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끄는 거고,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배터리 입장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인데도 켜놓으면 와이파이를 켜놨으니까 와이파이를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찾느라고 바빠. 안 되는 지역에서는. 되는 지역 같으면 딱 찾는데 안 되는 지역에서는 계속 찾으라고 켜놨으니까. 계속 해놓고 다니면. 그러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근데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에서는 데이터 저걸 필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와이파이, 우리 강의실은 지금 와이파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금제 면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 네트워크를 끄면 되지. 끄면 되고,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데이터를 켜야 되니까 써야 되는데, 그거는 요금 문제고, 돈 문제고, 전력 낭비 차원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와이파이를 끄고,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에서는 켜고,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때 와이파이가 되는 데는 와이파이를 켜고,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데이터를 쓰고 안 쓸 때는 끄고 하는 거는 돈 절약, 배터리 절약. 근데 계속 해놓고.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에서 와이파이도 켜고 데이터도 켜고. 그러면 와이파이로 나가는 거죠. 카톡 해도 데이터. 예. 근데 와이파이가 우리 스마트폰에서 저기 뭐 지하철을 보면은 와이파이가 연결이 됐다가 끊어졌다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답답하지 좀. 안 되는 데는 이제 데이터가 나가고. 근데 그럴 때 무슨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 그 암호는요, 그거는 다른 통신 거예요. 우리는 못 써요, 암호는. 암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써? 간혹 그게 나오기는 하는데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선생님, 그 비슷한 문자를 좀 긴 걸 저장했다가 계속 문자나 카톡 보려면 어떻게 붙여넣기 해야 됩니까? 그렇죠. 복사한 거를 예. 꾹 눌러서 전체 선택해서 복사해가지고 문자에다가 꾹 누르면 붙여넣기 나오니까 그래서 보내면 되죠. 그러면 그걸 미리 해가지고 그냥 뭐 터치하면 자동. 붙여넣기 한번 해놓고 나면 계속 붙여넣기가 되죠. 아니 이게 그거 말고 뭐 버튼을 딱 누르면 자동으로 가는 건 어때요? 미리 해놨다가. 같은 거는 좀 긴 걸 계속 눌러놓고 반복적으로. 여러 개 메시지를 만들어 놓고 뭐 있을 수 있겠죠. 한번 해보죠 뭐. 붙여넣기 아니고 그냥 딱 누르면 자동으로 가는 거. 아까 우리 박 여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걸 사용하니까 막 오류가 나가지고 중간에 막 끊어지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제대로 잘 안 돌아가. 뭐가 잘 불편해서 그런지. 제가 와이파이만 끄면, 요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만 끄면 요 프로그램이 멈춰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17791 177791 이게 이 프로그램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기에는 얘를 집에다 두고 오고 얘는 집에다 두고 오고 컴퓨터 가지고 아까 그 프로그램 돌리면 핸드폰 안에 있는 문자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키지 않아도요? 아니 저쪽에 집에 있는 컴퓨터 켜놔야지. 근데 이렇게 켜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은요 이렇게 다시 켜져요. 자 껐잖아요. 제가 이렇게 껐잖아요. 지금요. 여기에 이렇게 뜨거든. 그럼 얘를 제가 이거 마우스로 2번 누르거나 움직이면 이렇게 비비잖아요. 이렇게 비비면 스마트폰도 켜지거든요. PC로 그렇게 하면 스마트폰이 대신에 이 파워를 끈 거는 못 켜고 그건 안 되고 화면에 잠겨져 있는 거는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전화는 못 받지. 대신에 전화는 이거로 받는 거고 문자는 이거로 주고받을 수가 있고. 근데 패턴내는 건 안 되죠. 패턴을 풀어야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패턴 근데 패턴이 잠겼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패턴이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 마우스로 비비면 돼요. 그러니까 전화만 못 받는 거네. 꺼내놓고 그냥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네, 근데 집에다 전화를 두고 오면 핸드폰을 사무실에서 쓰는 그런 기능은 빼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선생님이 제가 모르고 이 프로그램을 여기다 연결해 놓고 집에 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얘를 키면 자동 접속을 해놨나봐.
그러면 제가 여기 제 핸드폰이 뜰 거 아니에요. 뭐 하면서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하는 걸 남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제 그런 기능은 빼버린 거고, 자동 접속하는 기능은 없애버렸고, 그래서 아까 2차 코드까지 입력하라고 그러잖아. 아, 그래서 입력을. 예, 그래서 제 핸드폰에서 켜줘야만이 연결이 되는 거고. 남들한테 정보가 보일까봐. 예. 자, 좀 먼저 좀 볼게요.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그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뭐 이런 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해보셔야 돼. 해보시고,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카드로 결제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은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면 장점이 뭐냐면 핸드폰에 차량 번호하고 기사 이름하고 다 뜨니까, 일단은 안심이고, 일단은 근거가 남아있으니까 뭐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할 테고. 예. 근데 이제 돈을 내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해보면 이게 또 끊어졌다. 카카오 택시가 더 비싸나요? 예? 요금이 더 비싸요? 야간에는 좀 콜 요금을 안 받으니까 좋지. 소비자한테는 안 받고 회사는 받을지 모르겠는데, 회사도 지금 무료 기간인 것 같아요. 지금 홍보 차원에서. 대신에 그 앱을 사용하면은 장점이 뭐냐면 글로 광고가 들어온단 말이야. 업체에서. 그래서 그 광고를 받아와서 그거를 유지하면 되지. 자, 일단은 저거를 좀 볼게요. 여기 끊어져서 그런데, 요 프로그램 한번 돌려볼게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여기 이제 제 스마트폰에 뜰 거고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한번 보면은요, 95페이지에 지도 사용하는 거, 이거는 지도는 사용해 보셨죠? 그런데 대중교통으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거는 어차피 어느 위치로 가는 걸 아니까 내가 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서부여성발전센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화곡역에서 내리면 된대. 화곡역에 내렸단 말이야. 길을 못 찾네? 이정표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요 버스 정류에 내렸으면 서부여성발전센터가 어디요? 그러면 여기입니다. 그럼 알지. 대뜸 저기 뭐 목동역으로 가서 거짓말 치거나 이러진 않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동네 왔는데 그 동네를 초행이야, 초행. 이 사람.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목동 어디에서 내리라고 내렸어. 근데 그 빌딩도 못 찾겠고, 그 빌딩 지하에 있는 어느 매장을 가야 되는데 못 찾겠고,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켜야지. 내비게이션을 켜야지. 그럼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차량 내비게이션만 되는 게 아니고요, 보행용 내비게이션도 나와요. 보행용 내비게이션. 들어가니까 찾는 것도 나오던데. 당연히 되죠. 자, 한번 먼저 볼게요. 그것도 설정해놓은 제가 여기 네이버 지도를 제가 설치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이버 지도. 제가 여기서 양재역을 가고 싶어요. 양재역. 그렇잖아요. 그럼 양재역을 찾아봐야지. 그럼 출발지는 어디냐면, 출발지는 서부여성 발전센터 검색을 해요. 서부여성 발전센터에서 검색을 하겠다라고, 출발하겠다고 해서 검색을 해요. 오케이, 여기 찾았네. 출발지. 여기서 출발을 하고, 도착지는 어디냐면은 양재역이에요. 양재역. 양재역에 AT 센터라고 있어요. AT 센터라고 하는데 찾아볼게요. AT 센터. AT 센터가 있는데 양재역 어딘가에 있대요. AT 센터라고 있어요. 양재역에. 얘를 이제 도착지로 했단 말이에요. AT 센터에 오늘 2시에 뭐 행사가 있대. 양재역 어디라고 들어봤는데 양재역도 모르겠고, 양재동이 그게 옛날에 말죽거리였죠. 근데 그 말도 헷갈리고, 하여튼 AT 센터 어디래. 그럼 알았어,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택시 타면 쉬운데 대중교통으로 한번 가볼게요. 대중교통을 딱 누르면은 나와. 여기 이렇게 6628을 타고 여기 여기 나가면 신월동 지점 있잖아요. 6628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타고 어디 가라고 써있냐면은 경방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데가 있대. 경방 타임스퀘어라고 있는데 지금 이 6628이 한 정류장 전에 있대. 그러니까 지금 뛰쳐나가면 탈 수 있나봐. 여기 나와있네. 여기 써있어. 한 정류장. 그 다음에 경방 타임스퀘어에서 거기 33m를 걸어가래. 정류장까지 또 내리면 내려가서 경방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정류장에서 9408 버스를 타래. 9408 버스를 타래. 근데 그 9408 버스가 지금 한 정류장 정해 있대. 근데 그건 뭐 지금 있어봤자 못 하잖아. 그리고 9408 버스를 경방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곳에서 신세계백화점 정류장에서 타면 된대요. 그러면 갈아타라는 거지. 내비가 잘못된. 그러면 시민의 숲 양재꽃 시장 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36분 걸린대 또. 그럼 한 400m 걸어가면 거기 AT 센터가 있대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방법을 갖고 한번 볼게요. 여기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얘를 눌러보니까는 서부센터에서 신월오동 주민센터까지 신월오동 주민센터 한정 메릴병원 지나죠. 그렇죠. 거기에서 70대시 3번을 탄대. 70대시 3번 경기도 차를 타가지고 경방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내린대. 그럼 거기도 9408이 있네. 아까 거기니까. 근데 아까 버스 타는 방법이 약간 달랐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에이 그러지 말고 지하철로 가자. 그러면 651 타고 건너편에 가서 651 타는 거죠. 651 타고 쭉 건너가서 신림 사거리역 651 타갖고 신림 사거리역에 내려가지고 신림역이 있으니까 4번 출구로 4번 출구까지 가서 버스역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4번 출구가 제일 가까운가 봐요. 그럼 4번 출구로 들어가서 2호선 타가지고 강남역에서 신분당선을 갈아타고 신분당선에서 이렇게 갈아타면 내리면 시민의 숲역에 내린대. 그냥 택시 타는 게 빠를 것 같다. 막 성질이 나네. 성남 가는 버스도 금방이에요. 근데 아는 사람은 아는데 나는 서울 촌놈이거든. 부산에서 왔거든. 가까운 걸 가르쳐줘야 내비는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돼. 저는 부산에서 와서 친척이 여기 있어갖고 여기 이제 하룻밤 잤는데 양재숲 어디서 한대.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지. 근데 이제 그 고모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타면 돼. 그러면 못 알아듣거든. 성남 가는 타면 되는데. 그러면 성남 가는 차는 어디서 타요? 성남 가는 곳은 그 전에 영등포일 수도 있었는데. 아직 그럼 정확히 모르시잖아. 그럼 영등포 또 가야 되잖아. 버스. 그럼 영등포를 가서 영등포. 성남 이제 가는 차를 타면 성남 가는 길에 말죽거리를 건져 갔다고. 저도 왜냐면 그쪽에 학교를 다녀서 성남 가는 차를 타봤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아는 사람은 가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제 헤매는 거예요. 하지 말고 고선 타고 양천에서 고선 타고 저기 고속터미널에서 사무선 갈아타면 양재에서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는 사람은 쉽대니까. 아는 사람은 쉽대니까. 제가 서초에서 수업을 해요. 우리 아들 그 서초구청역에서 내리는데 그 서초구청역 내리기 바로 전이 양재역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9호선 타고 5호선 타고 여의도 가서 여의도에서 9호선 타고 그 다음에 강남 터미널 내리면 터미널에서 3호선 타면 되는 건데 전 귀찮더라도 그게 금방 가요. 어떻게 보면 아니까 또 가잖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이거에 의존하고 가는 거죠. 근데 진짜 이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요, 제가 스탠드가 고장해놨어요. 우리 애 거를 샀는데 그래서 그 스탠드를 수리하려고 봤더니 업체가 부천 어디래요.
그러니까 전 집이 서울 호송공원이니까 검색을 했죠. 검색을 해가지고 갔더니 여기 70-3번인가? 여기 저기 어디야 공수부대 사거리 있는데 여기 저 신월 5거리 5동 4거리 5동 있는 데 있잖아요. 에브리데이 있는데 여기에서 버스 뭐를 타래. 그래서 경기버스를 타고 또 어디서 내리래. 내려서 또 몇몇 200m 300m를 또 걸어서 어디를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버스를 타고 내리면 내려서 뭐 200m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프린터로 찍어가지고 내비게이션처럼 물어 갔어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데 2시간 반 걸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끝나고 이제 오는데 거꾸로 와야 되잖아, 이제. 기도 안 차지만 그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거기서 딱 버스를 타려고 봤더니 버스에 개봉역 가는 버스가 있더라고. 개봉역은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탔더니 5분 안에 가대? 개봉역에? 그 5분, 개봉역에 가면 개봉역에서 여기 오는 거 20분이면 오지 않습니까? 25분 만에 왔지. 2시간 반 동안 가서 25분 만에 왔단 말이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자기 아는 길이 있으니까 최적의 길을 갖고 찾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모르는 사람은 이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뺑뺑 돌아. 요렇게 가면 되는 거를 거꾸로 돌아. 이런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상처를 검색하면 제일 빨라요. 그게 네이버도 그랬고요. 다 그러더라고. 그나마 모르는 사람한테는 소경한테는 길 안내를 해주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 여기에 김기사? 네, 김기사. 김기사 앱도 굉장히 좋은데 잠깐만 여기 위치를 켜고요. 위치를 껐더니 안 돌아가네. 김기사를 켰어요. 짠짜라잔. 근데 여기 서솔호수공원을 가야 돼. 근데 서솔호수공원을 난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집은 이 동네인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서서울 호수공원 나오네. 그럼 서서울 호수공원을 검색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 나왔네. 그럼 빠른 길 안내. 빠른 길 안내를 눌러주면은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차가 가만히 서 있잖아. 지금 차가 서 있잖아요. 가다 보면 우회전하십시오, 좌회전하십시오,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 예. 근데 이거는 차량이죠. 도보용이 아니잖아. 이거를 들고 걸어가면 되는데 이거는 차량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차량에 맞춰져 있는 거라서 도보용으로는 불편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신월 5동 있는 사거리 있는데 그 에브리데이라든지 그쪽 지역만 해도 저는 이 동네 처음 이사 왔을 때 거기는 진짜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가려고 그러면 겁이 나는 거야. 모르니까. 제가 이제 길치적인 게 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켜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거기 에브리데이가 있대. 그럼 여기에서 뭐 버스를 타고 어디 가라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겠고. 그럼 무작정 걷는 거지 뭐. 지나간 사람한테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앱을 가지고 쓰는데 요 김기사 말고 김기사는 차량용을 쓰는 거고요. 저는 김기사 말고 뭐를 썼냐면은 예, 여기 티맵이라는 것도 있어요. 티맵, 지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여기 지도라는 것도 있어요. 지도. 이건 이제 스마트폰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기능이에요. 네. 이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얘도 뭐가 제대로 안 먹네. 안 먹으면 말고. 다른 거를 돌려볼게요. 티맵. 티맵은 SK텔레콤 통신사 사용자들만 쓰는 거예요. 예. 자, 여기에 서서울 호수공원 나왔네. 예, 서서울 호수공원 나왔고요. 화면이 멈춰 있다.
잠깐만요. 예, 여기 이제 안내 시작을 누르면 되는데, 여기 이제 길 안내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에 도착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화면에 뜨지 않습니까? 근데 요것도 이제 스피커를 틀어놓으면은 스피커 소리에 의해서 자기가 쭉 나올 테고, 뭐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요. 이건 뭐 내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건 예전에 사용했던 기능들이고, 이게 차량용 말고 도보용도 있거든요. 도보용 앱도 있는가 보지. 도보용으로도 변환이 돼요.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치면 그 위에 버스면 버스. 그랬어요, 아까요? 급하게 보느라고. 경로가 취소되었습니다. 여기 뭐 잠깐 있다. 이게 버스, 지하철, 즐겨찾기 주변이라고 있죠? 여기 상단에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걸어가는 기능도 도보용이 있어가지고 도보용을 하면은 500m 남았습니다 하고 앞에 이렇게 주파수 같이 이렇게 전파 발사되듯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요. 어느 몇 미터 남았습니다, 몇 미터 남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길 치다 보니까 길을 찾기 위해서 활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는 사람은 척척 잘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거 붙잡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요. 물어보면 저기 예. 가는데 어. 못 찾아요. 특히 시골에서 할아버지 제가 어디를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저기 가면 돼. 그러면 한참 가다 보면 저기 고개 넘어가면 돼. 아침 먹고 가는데 점심때 도착하고 좀만 가면 돼. 근데 저녁에 도착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안 돼. 시골길은 내비게이션이 필요해. 정확히 몇 킬로인지.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니까 뭐 다 아시는 걸 테고. 예. 근데 저희 부모님들은 스마트폰을 안 쓰시거든요. 일반 핸드폰을 쓰신단 말이야. 근데 아시는 데만 가셔. 그쵸. 어디를 오래 누가 그럼 안 가셔. 길을 모르시. 근데 이제 또 차 운전한 사람이 가족 중에 있으니까 이제 저희 형이 운전 기사로 생활하니까 뭐 어디 가자 그러면 오케이 하고 이제 모시고 가겠지만 만약 제가 모시고 가려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이제 헤매고 가는 거지 길거리에서. 예. 지금 이 99페이지 보면은 김기사 설치하는 게 나와 있네요. 김기사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 김기사도 지금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죠. 오, 대박 중에 대박을 터뜨렸죠. 예. 근데 애들은 내비 안 쓰고 이 김기사 그거 틀어가지고 운전할 때 그러니까는 차량에 그 내비게이션 기능이 부착시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되기도 하고 불편해 하거든. 그러니까는 스마트폰을 아예 걸어놓고 쓰면 그냥 상관없죠. 빨리빨리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예, 실시간적으로. 근데 이제 앱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내비게이션 중에 차량 이게 원활히 움직이는 곳, 막히지 않은 거를 찾아주는 앱도 있어요. 승용차는 괜찮은데요. 택시를 타면 죽습니다. 막 돌아다녀요. 요거면 막 올라가고 말은 계속 달리지.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만 원이면 오는 길을 7만 원, 8만 원 들었어요. 이 동네 길을 제가 그랬어요. 혹시 길 아세요? 제가 가는 데를 알려드려요. 길은 모르는데요. 내비게이션으로 가면 돼요. 그러더라고. 했더니 말이나 달라.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고 고속도로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안 막히는 데를 찾아가지고. 근데 이 동네를 와서는 결국에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골목 안으로 들어와갖고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끌고 왔죠. 결국에는. 근데 요거면 돈은 제가 다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불편한 건 있어요. 기사가 최소한 도로는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내비게이션에만 의존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제 그 요금을 자기는 이제 기능이 습득이 됐겠지만 그 수업료를 내가 부담한 거죠. 그건 불편해요. 저는 이렇게 쓰죠. 내비게이션을 쓰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전주 한옥마을 간다 이거야. 그럼 한옥마을을 가기 위해서는 기차를 타고 갈 텐데 전주역에 내려가지고 전주역에서 바로 길 건너면 한옥마을이 있는 게 아니라 버스 타고 한참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버스 어떤 버스를 타야 되는지 모르니까 어떤 버스 타고 어느 정도 가야 나오는 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안내도는 한옥마을 사이트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미리 훑어봤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버스 타려고 기사한테 물어봤더니 아무 버스 타도 다 가요. 안 찾아봐도 될 거를 굳이 찾아본 거지. 예. 여기 있는 버스는 다 한옥마을 가요 그러더라고. 저 길 건너가서 타면 딴 데로 가니까 가지 마시고 여기서 타면 돼요 그러더라고. 그거는 알면 쉬운 건데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한옥마을 도착해가지고 한옥마을이 크지 않잖아요. 조그맣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옥마을 다 몇 번씩. 응? 김기사는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나서는 회원 가입을 하시면 돼요. 예. 근데 회원 가입할 때 간편해요. 간편해. 가입하는 게 어렵지는 않게끔. 그 다음에 S플래너라는 게 있어요. S플래너 일정관리 102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정관리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해요. 일정관리를 그러면 핸드폰으로 하세요? 컴퓨터로 하세요? 핸드폰이요. 핸드폰으로만 하시죠. 네. 근데 일정관리를 컴퓨터에서 관리를 하면은요 핸드폰에도 떠요. 그래요? 근데 핸드폰에다 입력을 하면은요 컴퓨터로 안 가요. 일정관리를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제 일정관리가 있어요. 이렇게 일정관리가 있는데 오늘은 수업이 이제 우리 스마트폰 활용하면 끝나고요. 내일은 일요일날은 오전에 홈페이지 제작하고 블로그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월요일날은 무슨 수업을 하고 와. 월요일날은 교육받으러 가네. 뭘 하고 1박 2일로 교육받고 와서 또 뭐 하고 자격증 시험은 뭐가 있고 이거를 제가 다 등록해 놓은 거예요. 1년치를 어떻게 하냐면 카렌다 기능이 있어요. 카렌다 기능. calendar.google.com 스펠이 맞나 모르겠는데 예.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이라 구글이라는 사이트 안에 구글 캘린더라는 기능이 있어요. 구글 캘린더에 가면 이 캘린더를 종류별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요거는 제 개인 일정이고요. 이건 제 강의 일정이고요. 이건 자격증 시험 일정이고요. 저희 집 공통 일정이고요. 뭐 제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애들 일정도 있단 말이야. 애들 일정. 우리 애가 이제 대학 다니는 놈은 월요일날 무슨 수업 몇 시에 무슨 수업, 작은 애는 뭐 몇 월 며칠날 어디서 행사 가고 뭐하고 뭐 하는 그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정을 다 여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1년치를 미리 넣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질이 맞아야 하는 거지. 자 보시면 아침에 눈 떠가지고 6시 45분에 눈 떠가지고 7시 40분에 아침 먹고 학교 등교하고 1교시가 8시 15분에 하고 4시 반에 방과후 활동을 하고 뭐를 하고 저녁에 11시에 취침을 하고 일정이 있단 말이야. 학교 일정이 있어요. 이거는 룰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는 몇 시에 무슨 수업을 하고 뭐를 하고 과목별로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방학했으니까 그게 없어졌지만 저도 개인적인 일정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일정이 언제 있냐면 어디로 도망갔다. 여기 있나 보다. 여기 일정이 있죠? 근데 강의 일정이 있고요. 강의 일정. 자격증 시험 일정이 있고요. 이걸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카드값 나가는 일정 뭐 이런 거, 부가세 납부하는 일정, 신고하는 일정 이런 걸 다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어놓고 나서 이걸 스마트폰으로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 제가 로그인하는 이 계정 있잖아요. 이 계정. 이 계정하고 제 스마트폰에 있는 구글 계정하고 똑같으니까 스마트폰에서 바뀌면 컴퓨터도 바뀌고 컴퓨터에서 바뀌면 스마트폰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가서 해야지만 여기 스마트폰으로 오는 네. 이 많은 거를 스마트폰으로 입력하려면 죽어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컴퓨터에다 미리 입력을 해놓고 이거를 일정을 어디로 하냐면은
이제 여기 스마트폰에서 쓰는 거죠. 자, 보여드리면 창을 하나 띄워놓고 볼게요. 여기다가 우리 앱 깔린 것 중에 위젯이라고 있잖아요. 위젯 중에 보면은 달력들이 있단 말이야. 일정, 카렌다, 일정, 나오겠다. 여기 일정이 있다. 밑에 일정이 있네. 여기 일정. 얘를 꾹 눌러가지고 밖에다 하나 꺼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크게 좀 하고 이렇게 일정이 나오죠. 근데 요거 보셨던 일정하고요, 요거랑 일정이 달리 보여요. 색깔이요. 요거는 카렌다고요. 이건 일정이에요. 앱이 달라요. 좀. 이거는 스마트폰에서 제공해준 일정이라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카렌다라는 기능이에요. 구글에서 만든 기능인데, 요거는 기본 기능이고 얘는 추가한 기능인데, 이게 색깔이 좀 진하게 나와서, 요거는 색깔이 앞에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색깔별로 좀 보려고 이렇게 한 거고, 바꿔도 되고 뭐. 예. 그래서 얘를 누르면 여기 이제 일정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정이 보이고, 얘를 빠져나오면 전체 일정이 보이고, 여기에서 옵션에 들어가 보면 밑에 환경 설정이 있단 말이에요. 달력이 있는데, 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달력을 여기다 연결을 할 거냐 하는 거죠. 훈장 일정, 강의 일정, 공단 상공 자격증 일정, 이정민 일정, 우리 큰애 일정, 일정을 쭉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일정별로 어떤 거는 보여주지 말고 어떤 건 보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카렌다라는 기능을 먼저 공부하셔야 돼. 이거. 네,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좀 길어요. 구글은 어려운 거 없어요. 구글은 편리성을 추구하는 프로그램만 개발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닌데, 종류가 많으니까는 복잡할 수는 있지. 여기 달력하고 틀리네요. 그러면 이 달력을, 이 기능을 이 스마트폰 안에서 꺼내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 보셨던 제 계정이 요거 있잖아요. 계정 요거잖아요. 이 계정하고 제 스마트폰에 있는 환경 설정에 있는 제 계정하고 같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면 꽝이지.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작업하다가 보니까는 뭐라? 이날 일정이 있단 말이야. 오후 5시에 누가 결혼한대, 급해. 이거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일정을 집어넣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정을 집어넣으면은 얘는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컴퓨터하고 동기화가 안 돼. 연결이 안 된다고. 아까 여기 컴퓨터 상에서 계정을 여기서 이제 일정을 집어넣으면 스마트폰에는 뜨는데, 스마트폰에도 별도로 넣는 거잖아요. 지금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며칠 결혼식 합니다 라고 제가 쓸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 스마트폰 안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게 좀 불편한 건 있는데 급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네이버 앱 있잖아요. 네이버 앱. 이 중에 네이버 메모라고 있잖아요. 네이버 메모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등록하면 되지. 새로운 걸 여기다 쓰면 되지. 여기다가 5월 5일 7월 5일 날 15시에 결혼식이래. 결혼식 여기서 써야 되나 보다. 한글이 안 찍히네. 이렇게 해서 메모를 등록을 하면은 메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급한 대로 빨리 메모하고 집에 가서 다시 정리해야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메모를 갖고 사용을 하면
일정 관리가 됩니다. 지금 우리 102페이지도 보시면은 왼쪽에는 스마트폰이고 그 오른쪽에는 PC란 말이에요. 컴퓨터 화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상에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작업하면 스마트폰에 뜬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거기 103페이지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 이제 일정이라고 그 S플래너라고 돼 있죠? S플래너나 일정이나 카렌더나 같은 건데 얘를 누르면 달력이 나오고요. 그 달력을 눌러서 입력을 하고 보는 거고. 근데 저는 아까 어떻게 했냐면은 아예 위젯을 깔았죠. 위젯을 밖에다가 이렇게 카렌더 위젯을 깔아놨잖아요. 이렇게 이건 월별로 보이는 거고 7월달 들어가면 여기 일정이 딱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루하루씩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루하루씩. 이거는 일요일날, 월요일 일정이에요.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어차피 얘도 똑같아요. 이것도 오늘 토요일이고요. 예, 토요일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얘가 그게 좀 빠져있나? 아, 요걸 보시면 되겠다. 여기서 보시면 좀 있겠다. 오늘이 27일이잖아요. 그렇죠? 토요일인데 요 빨간 선 있잖아요. 빨간 선. 요 빨간 선이 뭐냐면은요. 지금 시간이 요 빨간 선이에요. 그 요 빨간 선이 밑으로 내려가면 뭐예요? 이 과정은, 이 스케줄은 끝난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아직 빨간 선이 남아있잖아요.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하루 종일 있는 이벤트. 하루 종일 이벤트. 오늘 카드값 나는 날이고, 자격증 시험 보는 날이고, 접수 기간이고, 어쩌고 저쩌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루 종일이야. 하루 종일인 거는 위에 붙어 있고, 시간대별로 조정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고. 시간대별로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 체크하는 건 없어요. 달력에다 놨는데. 날짜에다가. 그러니까는 요 날짜에다가 내일 뭐 결혼식이라면 얘를 클릭해가지고 얘를 이제 선택을 하면 여기다가 더하기를 누르면 이제 카렌더 일정이 하나 들어가는 거지. 그냥 핸드폰에는 아침에 잡으면 그냥 일정이 딱 뜨더라고. 약속된 그 날짜가. 그러니까는 그거는 핸드폰이니까 전화 거는 거, 문자 보내는 거, 뭐 일정 같은 거 그런 게 몇 가지만 딱 고정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쓰면 되는데 사람은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으니까 또 그 기능은 부족하니까 많은 기능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컴퓨터예요. 하나의 컴퓨터가 하나 붙어 다니는 거야. 전화기 옆에. 그러니까는 기능이 너무 많은 거지. 그리고 이거 배우면서 너무 기능이 많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이 27일이니까 오늘 이 시간이 요거거든요. 요 이전에도 있었어요. 요거 이전에도 있었다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시간이 없는데 여기는 시간이 있잖아요. 밑에 거는 몇 시부터 13시까지 시간이 있는 거는 그 시간만 일정이고, 요 위에 있는 워드 커마는 뭐예요? 시간이 없잖아요. 이건 하루 일정이고 하루 종일 있는 일정이고. 그런데 제가 이제 날짜가 28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내일 되면은. 그럼 27일을 못 봐요. 이전 거는 안 나오지. 없어져요. 다. 아니 컴퓨터상에 남아있는데 여기는 안 보인다고. 근데 그것까지도 보는 앱은 이렇게 달력으로 보면 보이지. 달력으로 보면은 27일 것도 보이고 현충일 것도 보이고 다 보이지. 봐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보이고, 전날 26일날은 뭐가 있었고, 26일날은 어제 무슨 수업이 있었고, 25일날 목요일날은 또 어떤 수업이 있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수업이 오전에 있었고 야간에 있었고, 수요일날은 뭐가 있었냐, 오후에 있었고 야간에 있고, 이런 게 보이죠. 지난 것도 보이지. 예, 그런데 이 밖으로 나가서 있는 이 위젯, 요거는 현재 이후로부터만 나오는 거고, 이거는 카렌더 위젯이니까 전 것도 보이고. 이렇게. 요거는 여러분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여기다 빈 화면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위젯 중에
일정도 있고요. 캐란다도 있고요. 아까 전 캐란다를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달력도 있을 거라고, 달력. 에스플래너는 달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미니 투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작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오늘 것만 보는 거지. 오늘 것만 이렇게 작게 만드는 거죠.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거 이제 내일 거고 이거는 오늘 거고, 여기서만 이렇게 쓱쓱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걸 보고 싶으면 누르면 또 펼쳐지니까. 이렇게 작은 위젯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큰 위젯으로 볼 거냐. 창이 크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볼 거냐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보시면 돼요. 어떤 걸 쓰시든지는 여러분 마음이니까는. S플래너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써요. 저는 이거 없으면 업무 못해요. 애들 시간표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큰 애 하나 작은 애하고 통화를 할 때 고등학생이야 어차피 일과를 시간에는 핸드폰을 못 키니까, 못 들고 다니게 하니까 못 쓰지만은, 대학생 넘은 성인이니까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데 얘가 지금 수업인지 아니면 지금 뭐 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전화 걸었는데 문자가 와요. 아빠 나 근무 중이야, 수업 중이야. 그러면 아차 미안 그러잖아요. 근데 알고 통화하면 편하거든. 몇 시에 무슨 과목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제가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기능에 의존하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 잘한다고 하는 거지. 머리가 좋으면 그걸 뭐하러 거기다 써놔.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면 되지. 수업 중에 전화하면 그렇죠. 일정 아니고.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아는 사람은요, 전화번호가 없어요.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어요. 다 외워요. 그걸 왜 못 외우냐고 뭐라 그러던데? 2,000명은 외운다는데? 옛날에는 좀 외웠는데 지금 학원 원장님이신데 학원생들 있잖아. 학원생들 연락처를 다 외워요. 그래서 그냥 띡띡띡 누르면 되지 뭘 외워 또 기록을 해놓니. 그래서 당신이 이상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 집 식구들은 다 그렇다 그래서 잘났다 그랬어. 한마디로 부럽고. 근데 알고 봤더니 대학도 수석으로 들어가고 조기 졸업하고 뭐 이랬던 거라. 머리가 원체 좋으니까. 우리는 뭐 조기 한 마리도 못 얻어 먹어서 그런지 뭐 아무것도 못하고 미치는 거예요. 자, 108페이지 보시면은 스마트폰에서 카렌다 일정 보는 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카렌다 일정을 여기다 등록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카렌다는 텅 비어 있잖아요. 저는 뭐 많이 넣어놔서 있는 거고. 그 여기다가 이제 눌러가지고 카렌다를 축 만들어도 되고, 카렌다별로 색깔을 바꿀 수도 있어요. 카렌다별로 색깔을 바꿔요. 그래서 훈장 캘린더는 색깔을 빨간 거로 하고 싶어. 그럼 빨갛게 돼. 그럼 빨간 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 보세요. 여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육인데 빨간색으로 할래? 아니면은 이런 색으로 할래? 그럼 색깔이 변해. 요거 색깔을 바꿀 수도 있다고. 이런 거로 바꾸면 누런 게 되고. 강의 일정을 빨간 거로 하고 싶어. 그럼 빨간 거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런 게 다 있어서 편해요. 이런 기능이 있어서 편하더라 이거지. 잠깐만, 강의 일정을. 근데 이 강의 일정을 바꾸고 나면은요, 여기서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핸드폰도 색깔이 바뀌거든요. 핸드폰에 보이는 메시지 색깔도 바뀌어서 그걸 감안해서 제가 이제 색깔을 만들어 놔야 돼요. 스마트폰에서는 일정을 추가할 때는 더하기 버튼 누르면 되고, 뭐 뺄 때는 빼면 되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일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네이버에도 일정이 있어요. 카렌다가 네이버에도 있고요. 그 티머니 있지 않습니까? 티머니를 깔면 티머니 카렌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원조는 뭐냐면요, MS 거였어요. MS에 있는 일정 관리가 오리지널이었던데 그걸 구글이 이제 꺼내 썼고요.
그 구글에 있는 걸 보고 네이버가 또 옮겨 썼고요. 그래서 구글에 있는 이 정보를 그대로 저장을 해서 네이버로 가져가면 네이버에서 다 그대로 떠요. 네이버에다 옮기고 싶은데 못 옮긴다. 그럼 또 입력을 해야 되잖아. 몇 년치가 들어있는데. 그럼 힘들잖아요. 그럼 얘를 그대로 가져가면 돼. 그대로 가져가면. 그럼 네이버에서 가져오기를 눌러서 구글에서 만든 거 저장한 거를 꺼내오면은 똑같이 떠요. 편해. 자, 111페이지 스마트폰 관리 이런 내용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 해보셨나요? 인터넷 뱅킹? 인터넷 뱅킹을 하게 되면은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들어가서 뭐 금융 조회도 할 수 있고 다 가능하잖아요. 폰뱅킹 하듯이. 근데 폰뱅킹 하면 한꺼번에 못 보잖아요. 근데 이건 글자로 보이는 거니까 인터넷 뱅킹은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누가 돈을 보냈고 몇 월 며칠 날 내가 돈을 보냈고 이게 쫙 뜨니까 편하죠. 근데 저는 폰뱅킹을 한 번도 안 해봐서요. 폰뱅킹을 어떻게 하는지 말로만 들었거든요. 근데 폰뱅킹 하시는 분은 되게 편하다 그래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은 모르잖아.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고. 그런데 폰뱅킹 하시는 분한테 스마트 뱅킹에 대해서 인터넷 뱅킹에 설명을 드리면 이거 인터넷 뱅킹 쉽거든요. 공인인증서 받아서 로그인 해갖고 탁탁 보내면 되는데 스마트폰 뱅킹을 한다든지 인터넷 뱅킹 수업을 하면요 몸에서 쥐가 난대요. 어렵다고. 왜? 내가 쓰던 게 제일 쉬워. 내가 쓰던 게 그게 뭐 영어로 돼 있던 러시아말로 돼 있던 내가 쓰던 게 제일 쉬운 거고 아무리 쉬워도 처음 접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스마트 뱅킹이라든지 인터넷 뱅킹은 폰 뱅킹도 그렇지만 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돈. 그러니까는 보안을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또 스마트 뱅킹을 하려고 스마트폰에서 얘를 작동을 시키면은 백신이 돌아요.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다 알아서 해줘요. 내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또 없으면 설치하라고 나오고 설치를 안 하면 인터넷 뱅킹 자체가 안 돼요. 금융 처리는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원칙은 소비자가 아니라 자기네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내 돈을 누가 빼갔단 말이야. 그러면 내 잘못이야? 아니면 회사 잘못이야? 회사 잘못이지. 은행 잘못이란 말이야. 어떤 놈이 막 빼가는데 어떻게 관리해놨길래 막 빼가냐 이거야. 그러니까는 소비자들을 달달 볶아서라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또 소비자 컴퓨터에다 이걸 깔으세요 저걸 깔으세요 이거를 해줘야 자기들이 욕을 안 먹거든. 결국에는 내 돈 방지하는 거잖아. 그래서 귀찮더라도 하셔야 돼요. 또 11번 가서 물건을 사고 또 옥션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하는 것도 복잡하단 말이에요. 왜? 내 카드를 통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물건 살 때도 비밀번호 없이 그냥 바로 하니까 그게 제일 이런. 자 카카오페이라는 거 아세요? 카카오페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결제를 해야 되죠. 결제를 해야 되는데 지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카드 결제를 하든지 현금으로 결제하지는 않죠. 그럼 이제 카드로 결제하는데 내가 11번 가서 물건을 샀어. 돈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소비자가 하는 말이 내가 통장으로 돈을 보낼게. 기다려봐. 그럼 이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겠죠. 근데 통장으로 어떻게 보내는가 봤더니 내가 은행 가서 입금시킬 거래. 그럼 언제 확인이 돼? 그러니까는 계좌이체죠. 계좌이체를 할 거냐 아니면 인터넷 뱅킹을 해서 보낼 거냐 아니면 카드를 할 거냐. 근데 카드는요, 또 카드는 이게 또 KB 국민카드하고요 BC카드는
또 ISP라는 걸 이용해요. 얘를 이용해야 되고, 또 일반 카드, 타카드. 타카드들은 또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를 또 인증을 받아야 되고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있다. 우리카드. 그래서 국민카드하고 BC카드는 ISP를 설정을 해놔요. ISP. 근데 PC는 ISP 인증을 USB 메모리에다 보관해 두면 돼요. 공인인증서처럼 국민카드, BC카드, 우리카드에 대한 ISP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공인인증서처럼 발급을 받아가지고 USB 메모리를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내가 11번 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국민카드로 살 거야. 그럼 카드가 없어도 돼. 주머니에 ISP를 불러오면 돼. USB 메모리에 들어있는 ISP를 불러오면은 결제를 할 텐데 이제 비밀번호를 넣어줘야죠. ISP 인증번호를 넣어줘야지. 근데 인증번호는 1, 2, 3, 4 이렇게 못 만들어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섞어야 돼. 이걸 못 외워서 문제지. 안 되면 그냥 현금 갖고 사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저는 몇 가지 이제 룰을 만들어서 제 나름대로의 원칙을 만들어서 외워두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은, 스마트폰으로 이제 ISP를 연결하려면은, ISP 앱이 있단 말이에요. ISP 앱에다가 국민카드 정보를 담고, BC카드 정보를 담고, 우리카드 정보를 담으면 돼요. 담아서 어느 카드를 결제할지를 선택해서 스마트폰에서 ISP 인증을 해주면 자동으로 결제가 착 돼. 아니면 카카오라는 걸 이용해서 카카오 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카카오 기능을 이용해서 결제하는 게 한번 볼게요. 어디 있는가. 카카오가 어디 있나 보자. 카카오는 금융이지. 카카오 결제는 금융이지. 여기 있는 게 이제 모바일 ISP고요. 여기 모바일 ISP고, 제일은행, 국민은행, 삼성카드, 우리카드, 뭐 외환카드, 그 다음에 뭐 신한카드, 뭐 롯데카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해놨는데, 카카오페이가 어디로 갔다? 전화가 왔대요. 누굴까 이 사람? 문자 보냈잖아 아까. 보통 전화가 오면은 누군지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러려고 여기다 뭐 깔아놨는데, 요거 뭐야 이 번호 깔아놨는데 얘가 반응이 없네. 저걸놈이. 예. 오래 걸렸네. 카카오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썼는데, 여기 지금 카카오톡이고 카카오스토리고 카카오스토리 채널이고 있어서 제가 금융 업무 쪽에다가 앱을 옮겨놨나 봤더니 카카오페이가 안 보이죠? 사실은 카카오페이는 제가 카카오톡에 가보면 여기 어디냐, 여기 있네.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물건 산 게 몇 번 있어요. 물건 산 게 몇 가지 있다고.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할인도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초기에는 이벤트 할 때. 예. 여기 써있네. 주원 오리고기를 제가 샀네요. BC카드로. 근데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했어. 그래갖고 얼마 할인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카카오페이로 했네. 브라우스를. 뭐 이런 게 나오네. 그렇죠? 별게 다 정보가 보이네. 예.
가방 왔습니다요. 가방이 무슨 가방이지? 무슨 가방이었다고? 아, 택배 아저씨인가 보네?